안녕하세요, 우쭈입니다. 요즘에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개념인 더 큰 바보 이론이 요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했음에도 그 가치가 더 오를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런 현상은 군중 심리가 만드는 공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더 득이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태초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주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뭐 많이 올라서 비싼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오르고 너나 할 거 없이 구매하려 들다 보니까, 매수하려고 들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젖어들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을 간다고 해서 샀던 주식이 막상 2배가 돼가지고 2,000원이 되면 이쯤 하면 됐다. 그래도 100% 수익이니까 2배 수익이니까 하고 팔았던 사람들도 이 주식이 안 떨어져 점점 또 올라가가지고 2,500원을 넘어서 3,000원이 막 되려고 하면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러다 정말 5,000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망설이다가 4,000원에 사면 1,000원 더 올라가니까 25% 수익밖에 안 되잖아. 1,000원에 그냥 들고 있었으면 500% 수익인데, 어쩌지? 하고 막 있는데, 이제 3,000원을 갈 것 같던 주식이, 좀 도로 내려와서 한 2,300원이 됩니다. 그러자, 그럼 그렇지. 역시, 너무 오른 걸 거야. 적당히 팔고 나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요즘 그 주식 좋다며? 너도 그걸로 돈 좀 벌었다며? 하면서 막 물어오고, 그런 사람 중에는 이미 매수해서 아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내려올 것 같던 주식이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500원이 되고 막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사면 5,000원 될 때 2배 수익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이제 빨리 사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결정을 합니다. 단 중간에 이제 샀다 팔았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그냥 끌어와서 지릅니다. 자, 그렇게 돼서 5,000원이 되었는데 웬일인지 상승세가 꺾이질 않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가나? 그러자 이제 욕심이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크게 한번 먹고 다음부터는 살살 하자. 진짜 이번 한 번만 대박 나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는 점점 6,000원을 향해 나아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라운드 피겨도 있고 하니까 앞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팔지 않습니다.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5,000원도 지지 못하고 더 내려옵니다. 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이제 3,000원. 아직 자신의 본전인 2,500원보다는 수익입니다. 다행히 주가는 이제 다시 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한 3,800원? 그러나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는 5,000원이 이제 본전 심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그냥 5,000원만 와라. 그때 팔아야지. 근데 주가는 다시 또 하락을 하더니 한 2,200원이 됩니다. 손실입니다. 2,500원이 평단이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올라올 거라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2,400원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600원이 됐습니다.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불려. 본전보다는 살짝 높지만, 아직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 그러자 이제 주가는 이미 하락 추세가 형성돼서 다시 하락하더니 2,000원도 깨지더니 얼씨구 1,800원도 깨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본전만 다시 오면 2,500원 본전만 다시 오면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는 야속하게도 1,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이제는 뭐 이미 반토막도 넘어 손실입니다. 야,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뭐 현실이고 거품이 모두 꺼져서 다시 올라올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1,000원도 깨지면서 한 마이너스 60%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100%의 수익을 한번 봤었지만 더 큰 돈을 투자해서 60% 손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한순간에 더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설상가상 정리되고 남은 돈으로 빌린 돈도 갖고 나니까 원금 대비 10%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냥 깡통 차는 거죠. 이 얘기는 천체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얘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각색을 조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뉴턴이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을 남겼죠. 불규칙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실제로 뉴턴이 투자했던 그 남해 회사는 뉴턴이 초창기에는 투자해가지고 2배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도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 7배까지도 상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거의 다 올라간 그 상황쯤에서 뉴턴이 또 재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재매수를 하고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더 먹으려다 매도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내려오면서 크게 손실을 보게 됐죠. 이렇게 심리 앞에서는 아무리 천재 같은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이거는 요즘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이런 코인 종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게 복사해서 만들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기도 쉽고 정말 거품이 많이 꼈다고 봐요.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아로하나 토큰이라고 50원에 상장해서 30분 만에 53,8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무려 1075배입니다. 그러니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비트코인도 이때 이제 거의 5천만 원 될랑말랑 할 때, 이거는 지금 많이 올랐고, 조금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제가 이거 6,200원 간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거는 이제 제가 추세를 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확실히 뭐 지금도 봐도 지금은 이제 또 엄청 폭락을 하고 있죠. 이 8천만 원을 넘고 나서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 보시면 십자도지가 있죠. 십자도지 모양이 생기는 이유가 매도세하고 매수세하고 비긴 거예요. 팔려는 팔려는 힘과 사려는 힘이 비긴 건데 이게 내려오다가 요게 생기면 일단은 이 매수가 이 매도를 브레이크를 일단 잡은 거죠. 그만 내려와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전을 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렇게 한번 막는 데만 성공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이만큼 더 하락한다. 힘의 균형.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하락한 게 실질적으로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평선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죠. 이렇게 꺾이고 있죠.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한번 조정받고 또 한번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 저점보다 덜 내려오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깨면은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가격대라든지 이런 가격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근데 이제 이거를 안 깨면 그거는 이제 거의 한 이 정도쯤 간다고 봐야 되고, 흐름이 더 좋으면 진짜 1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 문제는 얘가 올라가다 조만간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거고, 이 밑바닥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고, 또 이게 깨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밑에서 이제 지지되는지 보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뭐 차트로 봐도 약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종목에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HMM이 계속 잘 가니까, HMM이 계속 잘 가니까 이거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인간 지표들이 있어요. 주로 주식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뭐 TV나 인터넷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요즘 주식 뭐가 잘 간대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마냥 잘 갈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면 항상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꺾일 때가 됐겠구나. 이제 우리는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꺾일 때가 됐겠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HMM 이날 3월 26일 날, 이날 이후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평소 이렇게 오르던 것보다 거래량도 많아졌고, 신고가도 계속 찍었고, 그럼 이날 기점으로 당분간 좀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뭐 제가 굳이 여기 이 종목에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고는 있네요. 근데 이 종목은 진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시작이에요, 아직. 너무 많이 하락했고,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났고, 이 하락한 것만큼 원을 그려서 이 하락한 기간만큼 그만큼 또 횡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살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그림에서 보면 얘는, 그리고 보면은 주가가 이때 가격대에서 좀 많이 머물던 때가 있죠. 이때까지는 갈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러면 지금 못해도 요 정도 가격인데,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진 마세요. 대략 이 정도 가격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지금 사면 안 되고. 뭐 이러다가 한번 쭉 내렸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욕심 버리고 조금만 샀다가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요렇게 여기 저점 추세 있죠.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서 이런 자리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손해를 내가 마감을 할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지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위에 달콤한 열매만 보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필패합니다. 반드시 잃을 거예요. 그 금요일에 물린 종목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세력주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그 더 큰 바보 이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요즘 휴마시스도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얘도 지금 사면 안 되죠. 지금 자리는 상당히 이제 신고가, 아까 그 높던 고점보다 얘가 더 올라왔고, 거래량이 지금 고점에서 많다는 거는 안 좋아요. 저점에서 많아야지. 휴마시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것도 보세요. 보면은 얘는 심지어 앞에 여기서 이게 좀 뭔가 파동도 없었어요. 그냥 이때만 한번 올리고 해먹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가를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개인의 힘으로는 못 올려요. 개인이어도 슈퍼개미든지 뭐 세력이 올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올린 다음에 얘네들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리는 동안 돈을 써야 되는 돈도 있고, 그 전에 이렇게 싼 데서 매집을 해서 모아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하는 동안 이 총 매수하는 물량에서 매집하는데 한 3분의 1을 썼으면 이걸 올릴 때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점상을 내보내고 시가도 높게 형성을 해가지고 살짝 빠지더라도 금방 올려버리고 상한가 만들어가지고 몇 연상을 보내버리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가 팔거나 사거나 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확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쓰는 돈은 한 3분의 1.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뜸해져 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면 얘네들은 야금야금 팔겠죠. 반대로 매집한 물량이 얼마 없다. 반 정도밖에 매집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힘들죠. 계속 앞에서 물렸던 사람들한테 본전을 줘가면서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올리다가도 뺐다가 올리다가도 뺐다가 흔들 수밖에 없죠. 얘네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다가 훅 빼면서 자기네들은 다시 밑에다 받쳐놓고 또 올리다가 훅 빼면서 자기네들은 밑에 받쳐놓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주가는 여기서 올릴 때 자전거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올려놓고 원하는 목표치 되면 이렇게 급락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공포에 솔직히 여기 꼭대기 서서 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3, 40%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견디겠어요? 팔죠. 그럼 그제서야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팔고 이게 올라갈 때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공포감도 조정을 하지만 훅 떨어질 때도 이거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공포감을 자극을 해요. 근데 솔직히 주가가 진짜 이렇게 쳐박는 거는 도대체 몇 프로가 떨어지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3일 만에? 아이,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핫다 하는 기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거나 할 때 공포감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안 건드는 게 상책입니다. 아, 또 링네트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떻게 이런 데를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안 사시려면 21선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사시면 안 돼요. 매수는 그냥 21선 근처에서 사야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와서 20선에 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서 살 거였으면 단타로만 매매를 하고 어디 떨어지면 손절을 하겠다. 칼같이 기준을 정하고 하셨어야 돼요. 뭐 AP 위성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랐고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이렇게 죽는 건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가운데 손가락 같지 않으세요? 세력이 뻑큐 날리고 튀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에휴 진짜. 가지고 이렇게 지나온 차트를 보고 얘네가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얘 같은 경우는 매집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올린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도 보면 그렇게 심하게 안 흔들어요. 막 확 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그런 게 별로 없이 적당히 조정 주면서 올라가요. 매집이 잘 된 차트니까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시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진단키트로 확 올라가면서 이것도 보면은 과거에 되게 잔잔하죠. 지금 이제 지나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아주 높은 거니까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냥 바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얘는 이것도 매집이 잘 된 차트다 보니까 좀 그래도 부드럽게 잘 갔다고 봐요. 너무 지랄스럽게 안 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참 되게 더러워요. 이거 이날 하한가 간 날, 여기 이날 하한가 간 날이 HLB 때문에 하한가 간 건데
뭐 이유가 어쨌든 쭉 여기부터도 또 계속 하락하던 그런 추세에서 이렇게 하한가까지 나오니까 진짜 얼마나 공포겠어요. 여기서 훅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놓고 얘는 야 이거 올리는 거 보세요. 와 지금은 진짜 이거 건들면 또 이렇게 또 훅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 보입니다. 음.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괜히 뭐야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여기서 사들고 계속 이렇게 버티면 못 버티죠 이런 게 여기서는 차라리 이제 이런 거 말고 추세가 이렇게 하락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런 자리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차라리 그런 자리면 괜찮은데 자 어쨌든 세력이 올리려고 맘먹으면 올리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오를락 말락 할 때 요런 자리 공략하자고요. 공부를 통해서 음 하여튼 세력이 매집한 그 기간을 보면서 얘네가 매집이 덜 됐으면 요렇게 많이 흔들면서 갈 거고요. 좀 매집이 잘 됐으면 천천히 가다가 슬슬 이제 본격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고 예를 들면 애니 능률 있죠? 애니 능률 지금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흔든 거예요, 사실. 좀 흔들면서 갔는데 이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때가 이제 21년이죠. 제가 한 20년도쯤 주식할 때는 이런 세력 패턴을 약간 확신은 못 가졌었어요. 약간 짐작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완벽하게 하거나 아 얘네는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조금은 부족했는데 이 애니 능률을 보면서 저는 이때는 진짜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패턴 이후에는 얘네가 진짜 작정을 하고 급등을 해서 올려버리는구나. 그런 거. 이렇게 올려버리는구나. 야. 하긴 근데 이제 애니 능률은 제가 이 15,000원대 여기서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더 치고 올라간 건데 이러면서 만약에 얘가 어차피 내년 5월까지니까 많이 더 가잖아요? 야, 그럼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다고 이거 마냥 올라가는데 또 무턱대고 그냥 사진 않아야 되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중이니까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은 무조건 손절하겠다. 절대 칼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좀 내려올 때 그때는 매수해봐도 됩니다. 하여튼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이 밑바닥에서 인제 슬슬 올라오는 거 기다리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와서 이제 팔고 나면 얘네는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확 날아가 버리고 그런다고 이런 데서 그냥 무작정 또 들어갈 거예요. 이게 더 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들어가서 쭉 기다리든 장기 요런 흔드는 구간에서 단타를 하든 여기서 잘 사고 팔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가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거든 기준을 정하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기준을 무작정 더 가겠지. 내년 5월까지 얘가 얼마나 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기준을 정하고 여기 정도에서 분할 매도하고 더 가면은 거기서 쭉 보다가 나중에 추세 꺾이려고 할 때 거기서 팔고 이런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로만 그칠 게 아니라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진짜 이 종목은 17,5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매매를 해봐도 되겠네요.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도 차트상으로는 우상향 중이고 세력의 의도가 아직은 더 뽑아먹을 기세네요.
자,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이평선들끼리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점 못 넘고 요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지금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7,500원의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21,000원에서 샀다가 여기 손절하면 조금 크죠? 조금은 내려왔을 때 잡아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높으면 내 거 아니다 하고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고, 항상 어디를 기준을 할지 그 기준점을 꼭 잡으시기 바래요. 만약에 지금 나는 이거 당장 사고 싶다. 그러면 손절가를 조금 올려야 되겠죠? 요런 자리. 보이죠? 여기 지지되던 자리, 여기 지지되던 자리, 여기 저항되던 자리, 이거의 봉중심선 부근. 여기로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해도 돼요. 그럼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면 오늘 얘가 뭐 여기 바닥에서 여기 고점이니까 대략 중심 여기고 중심에서 여기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짧게 잡으려면 이런 중간 저점 여기를 손절 잡던지 여기를 손절 잡던지 여기를 손절 잡던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1분봉이니까 한 5분봉? 5분봉 내지는 아니 그 5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뭐 이렇게 흐름이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자리를 손절 잡던지 20선이 지나가는 이런 자리를 손절 잡던지 기준은 자기가 세우기 나름이에요. 대신 꼭 지킬 것. 자, 어쨌든 세력주에 나타나는 욕심 더 큰 바보의 이론 이런 거를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